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런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3.2%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 받았는데 연금에 인출하면 자 중도해지해가지고 연금에 인출하면 16.5% 기타 소득세 반환하니 세금 손실이 아니냐 손해냐. 그래서 예전 요 포스팅에서 요 영상을 참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보면, 자, 예전 영상, 요 영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서 이제 매년 6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있는 갑과 을이 갑은 연금저축에서 투자하고 을은 미국 직투로 투자하는 경우 세후 자산이 누가 많을까? 자, 세금 공제하고 세후 자산이 많은 쪽이 내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세금을 2천만 원 내고 세후 자산 1억이 된 갑과 세금은 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세후 자산이 9천만 원이 된 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갑을 선택하겠죠. 그죠? 세후 자산이 더 크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상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만 나는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적게 벌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미리 그래서 결론 내리면, 자, 투자 6년차, 10년차, 세후자산, 연금저축 투자자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6년차에 그냥, 집 사야 돼. 그래서 연금저축 그냥 해지해버리고, 세금 700만 원 내고, 세후자산, 최종자산이 4,800만 원 됐습니다. 그죠? 자, 이 돈 보태가지고,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그냥 대출 받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10년 투자하다가 집 사야 돼. 다 해지해버리고, 세금 1,700만 원 내고, 약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자, 연금저축 투자자예요. 6년차, 10년차, 세후 최종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직투 투자자, 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인덱스에 투자한 거예요. CAGR 10%로 운영했습니다. 자, 미국 직투 투자자 6년차에 그냥, 미국 직투 투자자도 집 살려면 계좌 다 깨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누적 기본공제를 매년 이렇게 250만 원씩 쭉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6년 차까지 1,2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았으니 세금이 빵원이네요. 하지만 세후 최종자산은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 더 적죠, 그죠? 그리고 10년 차 때는 약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1,000만 원 더 적습니다. 세금은 400만 원인데 세금 1,700만 원 낸 연금저축 투자자보다 세후 자산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 존 템플턴과 켄 피셔의 충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자,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그래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투자 소득이 여러분의 그 진짜 소득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정금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해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 여러분의 그 진짜 투자 소득이다. 그래서 제인과 존은 똑같이 A라는 인덱스에 투자를 했는데 50년 뒤 제인은 수익이 100만 달러가 됐는데, 자, 똑같이 A라는 종목에 투자했는데 존은 50년 뒤에 수익이 37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자, 둘의 차이점은 계좌를 달리하여 투자를 했다. 제인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했고 존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매년 세금과 비용 2%를 공제하고 나니 수익이 37만 달러로 팍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다. 이런 엉터리 가정이 어딨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세금과 비용 2%가 크지 않으니까 평소에 체감을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존이 이렇게 투자 수익이 쪼그라드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 것은 매년 저렇게 발밑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는 비용과 세금, 이 눈덩이가 되어서 횡포로 다가오는 것을 평소에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요런 꼴이 났습니다. 그죠? 연평균 수익률 7%라고 그랬을 때 비용과 세금이 2%를 잠시 가게 되면 이런 꼴이 난다. 자, 제이는 29만 4천 달러가 됐는데 조은은 11만 4천 달러밖에 안 된다.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 하지만 30년, 50년 뒤에 후회해봤자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조건을 이제 연봉이 6천만 원인 갑은 연 600만 원, 내년부터는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됩니다. 그죠? 연초에 그냥 다 때려넣었어요. 그래서 13.2% 세액공제 받고 6년간 납입하다가 또는 10년간 납입하다가 주택 마련에 돈 필요해서 깨버리고 전액 연금에 인출을 합니다. 세액공제 600만 원에 대해서는 13.2% 환급받고, 자,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79만 2천 원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환급받죠, 그죠? 그리고 투자 2년 차부터 요 금액을 환급받은 금액 79만 2천 원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CAGR 10%로 6년 운용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원금은 요 79만 2천 원을 재투자하면 3,996만 원이 되거든요. 2년 차부터 이렇게 재투자하면. 그리고 79만 2천 원 5년 동안 세액 공제 받았습니다. 그죠? 2년 차부터 이 환급 받으니. 그래서 396만 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자, 세액 공제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금에 인출을 하면 16.5% 반환해야 되니 495만 원. 자, 세금 손실 99만 원 발생했죠. 하지만 세후 최종 자산이 갑이 더 크다면 갑이 승리자다. 위너다. 위너. 그러면 이제 둘의 세후 자산을 비교해 보면 되겠다. 여전히 세상에는 특히 이 주식을 하는 이 세상에는 주식 투자자 세상에는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해서 적게 벌겠다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세금 내기 싫으면 좋은 방법이 있죠. 아예 소득을 안 만들면 됩니다. 그죠?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니까. 그런데 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도 부과되죠. 부동산, 자동차 이런 데도 부과됩니다. 그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되게 소득은 없는데 자산만 많겠죠. 노인들이 비싼 아파트, 큰 자동차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건보공단의 건보료 수탈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은퇴하는 서울 시민들이 아파트 뺏기고 경기도로 쫓겨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아파트 안 팔면 전세 주고 경기도 내려가더라도 건보료는 피할 수 없다.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직투 투자자 을을 살펴보면 6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2년 차부터 자, 이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대개 이렇게 미국 직투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자, 연금저축을 안 하니 79만 2천 원 세금 내야 되겠죠. 다음에, 그죠? 자,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2년 차부터는 투자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라 52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자,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 안 하면, 연금저축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 자금을 보태주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빼앗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경우 세액공제 13.2% 환급받고 16.5% 반환하는 경우 세금 손실은 발생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최종 자산이 더 크면 갑의 승리다. 그래서 투자 6년차 연금저축 해지한 갑의 자산. 자, 연금저축 투자자 갑입니다. 그죠? 요 금액 보셨죠?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요 엑셀 시트 밑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에 맞게 나는 한 7년만 운영하고 깰 거야. 8년만 운영하고 깰 거야. 그러면 세금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세후 최종자산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 직투 투자자 을은 6년 차에는 세금이 없어요. 다 이 기본공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세금이 빵원인데 최종자산은 4,500만 원 밖에 안 됐다. 300만 원 적다. 300만 원 적게 벌었다. 왜 그러냐? 저 세액공제 효과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 재투자 효과가 저렇게 크다 그랬죠. 그죠? 그게 6년만 해도 이렇게 3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30년, 50년 그렇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그죠? 예전 영상에서 약 11억 원 정도 차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죠? 연금저축 투자자는 11억 원 더 벌고 11억 원 덜 벌고. 그래서 투자 10년 차의 주택 구매를 위해 연금저축 16.5% 기타 소득세 내고 해지해도 갑의 세후 자산이 을보다 많다. 갑은 1억, 을은 약 9천만 원. 그래서 요 엑셀 시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천하무적 연금저축이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미국 직투 투자자는 역시 자, 일반 계좌 4,400개의 종목과 또 2,500개 이상의 ETF 파생상품 그런 계좌주와 파생상품 유혹 때문에 투자 6년차와 10년차에 인덱스 수익률을 밑도는 처참한 수익률 또한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물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캠피시가 한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패시브 장기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죠? 대개 한 패시브 장기 투자 유지가 한 18개월 정도 한다 그랬죠. 18개월. 그렇게 일반 계좌에서 하면 그런 유혹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게 이런 그 과세 계정에서 이렇게 이 액티브 포트폴리오 운영하다가는 1년만 운영해도 인덱스 이길 확률 29%, 10년이면 9%로 줄어든다 그랬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상의 가상의 결과고 현실은 더 처참하다 그랬죠. 그죠? 자, 개별 주식과 파생 상품 하다가는 5년 차 무렵에 인덱스 수익 이길 확률 15%, 10년 차에는 9% 정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그동안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걸 상정해 가지고 이렇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상의 결과가 이제 이렇다는 거고
현실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더 처참합니다. 1년만 해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패시브 수익률을 이기기 힘듭니다. 1년만 해봐도. 아마 그 미국 직투와 연금 계좌를 둘 다 운영하시는 분은 이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뭐 세액공제 13.2% 받고 16.5% 반납하면 세금 손해라던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연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미국 직투와 계속 이렇게 비교를 안 해본 사람들일 겁니다. 1년만 해봐도 바로 그냥 일반 계좌는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참하게 박살나 있었을 테고 대부분이. 그리고 2020년, 2021년 같은 호황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코스피도 못 이기고 S&P 500도 못 이깁니다. 1년만 해봐도 그런 호황장에서도 이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5년 하면 이렇게 1년만 해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덱스 수익률을 못 이기는데 5년 하면 주변에 많은 이제 사람들과 뭐 단톡방 그리고 투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5년 이렇게 인덱스 수익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각종 뭐 투자 유튜브 뭐 수익률 인정하는 거 뭐 저는 뭐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 겁니다. 바로 알 겁니다. 그죠? 연금저축 계좌, 일반 계좌 이렇게 둘 다 운영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는 이제 처참하다 그랬죠. 이길 때는 간신히 이기고 약 0.5% 정도 간신히 이기는데 역시 비용과 세금으로 다 뺏긴다 그랬죠. 그리고 못 이기는 경우에는 예금 이자율 1.9%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죠? 내지는 손실로 기결된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미국 직투든 한국 주식시장이든 인덱스 패시브 투자 5년,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그리고 일반 계좌, 연금 계좌 이렇게 5년, 10년 비교했을 때 연금 계좌 이기는 사람 역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연 3,800만 원 이하라면 과세형 계좌 삼총사 있죠. 그거 채우는 것부터 우선. 자, 일반 위탁 계좌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한테는 그런 거는 도박꾼들이나 갖고 노는 계좌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